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여러분. 오늘은 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이자 VC로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트렌드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간략하게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최성안, 썬초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담인데 제 백그라운드가 마케팅이다 보니 제 자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포지셔닝을 해야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에게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성안이라고 했다가 발음을 잘 못하길래 썽이라고 바꿨다가요. 그것도 헷갈려 하길래 아예 썬이라고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과 함께 좀 긍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주는 것 같아요. 별명은 미스터 선샤인이라고도 불러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현재 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마인더 브릿지에서 아시아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고 이머징 마켓 스타트업의 엔젤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을 했던 스타트업 2개의 엑시트에도 제가 공헌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럼 발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쿼터별 글로벌 VC 투자 활동 현황인데요. 2018년부터 2021년 2쿼터까지 표기가 되어 있고요. 투자 금액이 바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에 대해서는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VC 투자 활동은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투자 업종에서는 차이는 있지만요.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점이 투자 수에 비해 투자 금액이 커지는 게 보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면서요? 라는 질문을 한국에 와서 매우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어느 곳도 실리콘밸리랑 아직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장표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마인더 브릿지와 크런치베이스가 만든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를 했고요. 실리콘밸리 대 글로벌 테크 스케일업의 생태계를 비교했습니다. 위를 보시면은 실리콘밸리, 미국, 중국, 유럽, 이스라엘, 한국, 미나, 인도가 있고요. 이제 좌측을 보시면 스케일업의 수, 스케일러의 수, 슈퍼 스케일러의 수, 총 투자 유치 금액, 인구 10만 명당 대비 스케일업의 비율, GDP 대비 스케일업 투자 비율입니다. 먼저 스케일업의 정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100만 달러, 1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은 곳을 의미합니다. 실리콘밸리는 7,894개의 스케일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유럽 전체, 중국과 비교해서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교해서는 5배 이상, 한국에 비교해서는 9배의 스케일업의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유치한 총 투자 금액은 이스라엘에 비교해서는 5배 이상, 한국에 비교해서는 약 9배의 스케일업의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유치한 총 투자금은 5,013억 달러, 약 6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유럽의 2.6배이고 중국의 1.1배, 한국의 17배입니다. 이제 실리콘밸리의 규모가 좀 와닿으시나요? 그럼 실리콘밸리에서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많이들 이동하고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실리콘밸리는 뉴욕에 비교해서 2.3배, LA에 비교해서는 4.6배, 텍사스에 비교해서는 7배, 보스턴, 캠브리지에 비교해서는 8배, 시애틀과 시카고에 비교해서는 11배 이상의 스케일업의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금으로 비교해 보실까요? 뉴욕보다 4.9배,
LA와 오스틴보다 7배, 보스턴, 캠브리지보다 10배, 다른 곳들보다 30배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스케일업의 비율은 다른 곳들보다 30배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스케일업 비율과 GDP 대비 투자금 비율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실리콘밸리는 아직도 견제하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실리콘밸리가 대단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실리콘밸리 소지 테크 자이언트, 대기업들인데요. 본 장표는 세계에서 매수의 수가 많은 기업들의 순위입니다. 상위의 30개 스타트업 매수 기업 중 22개가 미국, 그리고 13개가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미국의 탑 3, 구글, 페이스북, 애플은 유럽의 탑 15개 기업이 매수를 하는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구글은 매년 150개의 스타트업을 매수를 하고요. 즉 이틀에 한 번꼴로 스타트업을 쇼핑하는 거죠. 이 기업들에게 자신의 스타트업에 엑시트를 하는 건 파운더들이나 아니면 초창기 멤버들은 바로 부자 반열에 등극을 하는 길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스타트업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너무 실리콘밸리 자랑만 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왜 글로벌로 진출을 해야 할까요? 투자자가 스타트업을 밸류에이션 할 때 꼭 보는 부분은 시장의 규모이고요.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북미가 세계 1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큰 시장 규모가 뜻하는 건요. 바로 매출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밸류에이션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엑시트 금액도 커질 거죠. 그러면 파운더는 물론이지만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실패하는 요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크게 3개로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장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타이밍이 맞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략이 틀리거나 아니면 전략이 실패하는 경우인데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은 존재는 하지만 자사 경쟁성을 어필을 하지 못하고 시장의 쉐어를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행 인력 부족인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력이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패를 합니다. 해외 진출에 실패한 스타트업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투자금 유치에 실패를 해서 실패를 했다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투자금 유치 실패한 원인은 바로 위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해외 시장 진출 시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타이밍이라고들 하죠. 타겟으로 하는 나라의 시장 및 유저가 당신의 서비스를 받아들일 타이밍인지를 조사를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는 몇 년간 고생을 하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사람들의 벌이가 많이 간절해지자 사용자들이 확 늘었습니다. 이렇듯이 꼭 타이밍을 살피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기술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AI, IoT, 블록체인, 로봇 등 딥테크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IP,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화 혹은 프로덕트 마켓 핏에 성공을 했다면 해외 진출로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딥테크 분야에서는 아직 대기업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VC, 대기업 등에서 그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하거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나 인맥인데요.
지연, 학연, 혈연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성공적인 투자자들이나 스타트업들은 구글 출신, 스탠퍼드 대학 출신,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요, 아니면 소개를 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했었다거나 하고 있는 지인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소개를 좀 부탁해 보세요. 그 다음은 인력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공동 창업자나 창업자 자신이 타깃으로 하는 나라의 문화, 언어, 업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성장 중인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현지의 문화, 언어, 업계를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하시면 되는데요. 업계 경력이 없이 언어만 잘한다면 고민 없이 다른 분을 채용을 하십시오. 창업자보다 현지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의사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은 규제인데요. 서비스에 따라서 심한 규제를 받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버의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을 사용하게 해서 이용자들을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주는 공유 교통 서비스입니다. 한국은 택시업계의 영향력이 막강해서 규제가 강력했고 우버가 한국에서 프로덕트 마켓 핏을 하면서 지금은 거의 이제 택시를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되었는데요. 이 사이에 카카오 택시가 시장을 점유해버렸죠. 자신의 서비스가 타깃으로 하는 나라에 어떤 규제를 받을지, 어떻게 자신의 서비스를 규제를 좀 피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자본, 캐시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언제나 부족한 부분입니다. 스타트업은 캐시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언제나 확인을 하면서 투자 유치를 국내에서 하며 해외 진출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해외 회사 설립이나 창업자의 현지 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에서 투자받기보다는 장애물이 많고 높습니다. 미국에서 예를 들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쉽게 그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해외 진출에 있어서 진출 단계와 성장 단계로 나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두 단계에 있어서 언제나 린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학습하며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린 스타트업 방식을 이용하는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의 단계를 린 스타트업 방식으로 표현하면 프로덕트 솔루션 핏, 프로덕트 마켓 핏, 스케일업 단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각 단계별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과 실험의 내용이 다르고 결과물도 달라야 합니다. 프로덕트 솔루션 핏 단계에서는 학습 검증을 중점에 두고 제품이나 유저 피벗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문제 정의와 해결책, MVP 개발을 결과물로 내야 합니다. 프로덕트 마켓 핏 단계에는 학습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제품이나 유저 피벗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결과물은 MVP에 대한 실험이고 실험에 대한 지표들이 측정돼야 합니다. 스케일업 단계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성장에 필요 없는 건 빼는 고성장에 필요한 전략이나 자원 투여에 최적화 실험을 진행하며 유저의 수, 매출 등과 같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해외 진출도 린 스타트업 방식을 풀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아직 타깃 시장에서 매출이나 유저를 확보를 한 적이 없다면 현지화 프로덕트 마켓 핏을 매출이 나고 있고 그리고 유저 확보로 시장성 검증이 완료가 된 상황이면요. 스케일업 단계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